자, 이 부분 같은 경우를 보면 요 관계식이 우리가 초반에 169페이지에 나온 이 그림을 통해서 내부에 생기는 전단 변형률 감마값을 요 그림을 통해서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선형적인 분포식을 얻었는데, 이제 그 다음 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얘가 여기서는 반지름과 전단 변형률에 대해서 선형적인 선도를 그렸는데, 그 옆에 그림은 전단 변형률과 거기에 해당하는 응력 선도를 비틀림으로 그려놓은 것이 아니라 마치 이런 시편 재료가 있으면 얘네들을 하나는 이쪽으로 힘을 주고 나머지 반력은 저쪽으로 힘을 줘서 이런 식으로 전단을 일으켜서 여기가 변한 요 감마값을, 이거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아는 A분의 P, 이것을 이용해서 재료에 대한 전단 응력 선도를 그렸는데, 이렇게 비선형적으로 전단 응력 선도가 여기는 타우, 전단 응력 타우, 여기는 전단 변형률 감마값.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선으로 안 나오고 곡선, 비선형적으로 어떤 함수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까 본 요 선형적인 선도로 감마값의 요 선형적인 선도를 나타낸다면 그걸 이용해서 전단 응력 선도를, 즉 감마를 로우에 대한 값으로 바꿔서 반지름 위치에 따른 전단 응력 선도를 그리면 실제로는 직선이 아니라 곡선 형태의 이런 비선형적인 응력 분포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다음 장 소성 변형 3.10 섹션에서는 그 비선형적인 것을 조금 더 해석하기 쉽게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직선 형태로 바꿔서 단순화시켜서 문제를 푼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 본다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탄성 영역과 소성 영역에 대한 구분으로 적분식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바로 이렇게 선형적인 모델을 선형적인 모델을 하기 위한 어떤 이유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비선형으로 돼 있으면 해석하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아까처럼 간단하게 문제를 만들기 위해 이런 다이어그램을 이용한다 라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부분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쪽을 한 건 아까 말한 요 위에 선도를 기반으로 극한 응력까지 돌렸을 때의 그 선도를 나타냅니다. 이거는 재료의 파괴를 일으키는 어떤 응력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서술이 쭉 나와 있는데, 이제는 아까 말한
이 전단 실험에 의해서 나타낸 선도가 아니라, 즉 이 선도를 이용한 게 아니라 직접 비틀어 가지고 깨질 때까지, 럽처 포인트가 나올 때까지, 여기서 보면 그 실험적인 의미를 나오는데, 요 부분에 실험적인 결과로서 재료가 깨질 때까지 비틀어 가지고 그때의 토크를 TU라고 놓고서 이것을 식 3.9에서 J분의 TC, 타우는 J분의 TC로 나타냈던 식 3.9를 이용해서 거꾸로 여기에 부서질 때까지 응력이 언제 어디까지 발생하는지 측정하는 게 아니라 부서질 때까지 토크 T를 가해줘서 재료가 부서지면 그 토크를 TU라고 놓고, 이 계산식을 이용해서 역으로 전단 응력을 계산해서 선도를 그리면, 그 선도를 그려놓고서 선형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이 비선형으로 거동한 것과 선형으로 거동한 것, 요 밑에에 즉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넓이랑 이렇게 비선형적으로 된 넓이랑 넓이가 어떻게든 같아야 되기 때문에, 요 넓이가 같아야 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RT 요 값이 실제 요거보다는 높게 나타난다. 왜냐하면은 선형 구간에서는 요 곡선 구간을 고려할 때 여기서는 밑으로 지나가고, 여기서는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위로 지나가서 요 넓이가 곡선 밑의 넓이와 직선 밑의 넓이가 서로 같아야 하기 때문에 결국은 RT 값이 실제 타우 U보다 높다. 뭐 이런 개념으로서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때는, 우리 학부 과정에서 사용할 때는 주로 요 선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 섹션 3.9의 내용은 바로 이런 선도를 직접 사용하기는 선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기는 좀 어렵다.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